세금 지금 나한테 세금 내라고요? 여러분,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궈놓고 자식들 키워내고 오직 성실함 하나로 버텨오신 그 세월, 저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귀한 정직함이 내 가족과 노후를 위해 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을 오히려 위협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현금이 왕이었습니다. 지갑 속에 묵직하게 들어있는 돈, 그게 곧 자유였고 권리였습니다. 저도 첫 월급을 받아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넣어 부모님께 드리던 그 촉감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현금은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증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았을 뿐인데 왜 시스템은 나를 잠재적 위험군처럼 바라볼까요? 지금 우리는 초투명 사회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스템 입장에서 현금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데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현금 흐름은 특이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의 미덕이 익명성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나만 알면 됐습니다. 그게 프라이버시였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지능형 세정 시스템은 이 익명성을 불투명성으로 봅니다. 기록되지 않은 모든 현금 이동을 잠재적 리스크, 탈세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동안 장롱 깊숙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라도 시스템 기록에 남지 않았다면 금융 AI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백을 비자금이나 편법 증여라는 단어로 채워 넣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의 역설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선택한 현금이 오히려 시스템의 돋보기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은 그 기록은 금융정보분석권, 즉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이것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990만 원만 찾으면 괜찮겠지.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1천만 원 보고는 단지 기계적인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융사가 운용하는 지능형 탐지 시스템 FDS입니다. FDS는 여러분의 평소 소비 패턴과 거래 습관을 분석합니다.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빈도, 간격, 생활 패턴과의 일치 여부까지 점수화합니다. 30년간 알뜰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수천만 원을 인출하면 시스템은 묻습니다. 이 행동이 이 사람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어울리는가? 이 괴리율이 커질수록 경보는 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 거래를 생각합니다. 하루 900만 원, 다음 날 800만 원 쪼개서 찾으면 안전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2026년 알고리즘은 시간과 장소를 연결해 연쇄 인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분석합니다. 쪼개는 순간 오히려 의도적 회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입증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국가가 이 돈 출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가공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억울합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생각만으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집이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록의 지혜입니다. 정직함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내 돈의 정당성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돈 6천만 원, 누군가에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고 누군가에겐 손주를 위한 사랑입니다. 70이 새 한순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꽃시장에서 일하시며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주가 창업한다는 말에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네셨습니다. 이게 할미 응원이다. 그런데 석 달 뒤 자금 출처 소명 안내가 날아왔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란 쉽게 말해 돈의 출생 신고서를 내라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서류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손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금을 내는 순간 국세청의 PCI 시스템, 재산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린 겁니다. 소득이 거의 없던 청년이 갑자기 큰 자금을 쓰니 자금의 뿌리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 여사님의 현금 인출 기록과 연결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소 월 100만 원 남짓 쓰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면 I는 이상 징후로 분류합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탈세인가? 편법 증여인가? 이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과 패턴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제 현금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인출하는 순간 설명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현금은 시스템 안에서 길 잃은 미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있다면 어떤 조사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기록의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부정당하는 일, 저는 그거 못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대의 시니어 자산 관리의 핵심 무기는 현금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이 곧 방패입니다. 기록이 곧 무료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은행 앱의 메모 기능입니다. 돈을 이체하면서 비고란에 그냥 전송, 이체 이렇게 쓰고 끝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습관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손주 첫돌 축하금 300만 원, 거실 도배 공사 잔금, 영철이 차용금 상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겨두십시오. 왜냐하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은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메모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긴 설명이 아닙니다. 한 줄의 명확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시장에서 물건 사고, 공사비 일부 현금 지급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때는 무조건 휴대폰 카메라 꺼내십시오. 영수증 찍어 두십시오. 전자증빙은 잉크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촬영 날짜, 시간,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알리바이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갤러리가 곧 개인 세무 파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녀에게 목돈을 줄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세법은 차갑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인출산증여 공제가 더해집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5천만 원 플러스 추가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이 합치면 자녀 한 명당 3억 원까지 합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넓은 합법 통로가 열려 있는데 왜 굳이 현금으로 몰래 건네십니까? 기록 없는 현금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 플러스 명확한 메모 플러스 증여 신고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그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혹시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빌려주고 싶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그냥 종이 한 장 쓰는 게 아닙니다. 매달 이자를 실제로 이체하십시오. 이자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묻습니다. 이거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때 통장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여입니다. 이게 똑똑한 시니어의 자산 방어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현금을 대량 인출하는 행위 AI가 가장 먼저 포착합니다. 시스템은 10년 전 기록까지 추적합니다. 상속세 탈루 가능성을 자동 분석합니다. 이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당함의 기록만이 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이 통장이 더 편합니다. 손때 묻은 도장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시스템은 별개입니다. 시스템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봅니다. 스마트폰 금융 앱을 익히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시니어의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못해. 그 말은 이제 내 자산을 위험에 맡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영수증 사진 찍어서 어디에 보관하니?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결국 부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나를 공격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설명만 명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설명이 불분명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칠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정직함을 데이터로 번역하는 법.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실제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자금 출처 소명 안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절대 즉흥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나를 범죄자 취급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자료만 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설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록으로 설명하는 시대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은 시스템은 세 가지만 봅니다. 자, 자금의 발생 시점, 자금의 이동 경로, 자금의 사용 목적. 이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문제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인출했다면 그 돈이 언제 어떻게 모였는지, 어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기억은 나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예전에 현금으로 모아둔 건데 그때는 기록이 없었지.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록이 곧 생명줄이라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급하게 돈을 다시 입금하거나 계좌를 정리하거나 서류를 급조하는 행동,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I는 과거 패턴뿐 아니라 조사 이후 행동 변화도 분석합니다. 갑자기 자금 흐름이 바뀌면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통장 사본, 이체 내역, 문자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사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사진, 이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해 두셨다면 조사 대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틀리면 벌 주겠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설명 안 되면 과세하겠다가 목적입니다. 설명만 되면 끝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세무서에서 연락 왔다는 말 한마디에 잠 못 이루십니다. 혈압 오르고 밤새 뒤척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인출은 최소화하십시오. 가능하면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십시오. 둘째, 모든 지출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영수증은 찍는 순간 자산 방어 무기가 됩니다. 셋째, 증여와 상속은 제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혼인 출산 증여 공제, 10년 5천만 원 공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은 이미 보호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투명함은 위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세월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정직함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시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돈 잃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 손주 위에 남겨둘 돈, 배우자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돈, 그 돈이 기록 하나 없어서 세금 폭탄 맞는 일, 저는 그거 막고 싶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과거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올라탈 것인가? 디지털을 배우는 건 자존심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그 말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산 관리자가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어떤 흐름인지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에서 차갑지만 따뜻하게, 현실적이지만 품격 있게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지킬 가치가 충분합니다.